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안녕하세요. 뚜기뚜기 메뚜기의 뉴스 팔로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에 나왔던 뉴스들을 잘 정리해서 메뚜기적인 시각을 담아서 해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뉴스 해석 능력이 점점 성장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만나가지고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뉴스를 어떻게 봐야 할지, 현재 정세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를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강연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광명시 평생학습원 3층 304호에서 열리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광명 근처에 계시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월 7일 일요일에는 저희가 항상 하던 곳입니다. 오후 1시에 부천 이지스터디 6층 강의실에서 저희가 강연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만으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신다면은 충분히 좀 많은 내용들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꼭 시간 내셔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뉴스들을 제가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최근에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11개의 회사, 그러니까 11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조나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리 종목에 들어갔다가 뭐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거절을 받았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11개가 지금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정리매매다 보니까는 주가가 90%까지 이렇게 박살이 났지만은 최근에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한 2, 3일 동안은 다시 또 급등을 하기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급등을 할 때 혹시나 싶어서 샀는데 수익을 좀 내시는 분들이 조금은 존재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리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매매 때 괜히 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을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좀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매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선량한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괜히 들어왔다가 피해를 보시는 일도 있기 때문에요. 정리매매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말고 피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리매매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면 장외주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도가 나는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회사가 좀 잘 돼가지고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정리매매 때 아쉽지만은 정리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11개의 기업, 11개의 종목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없기를 조금 희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히 휘둘리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드릴 수 있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는 미국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0.75%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중국에 먼저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었다. 쉽게 생각하면 돈은요, 금리를 쫓아다닌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금리가 높은 쪽을 쫓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중국에 있던 자본들이 미국 쪽으로 유출이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갈 때 그냥 돈만 나가면 되는데, 자본이라든지 자산들,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그런 자산들을 처분을 하고 옮겨 나가기 때문에 그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금리를 올리자 중국 자본 유출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까지 겹쳐진다면은 역시나 중국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지는 않은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와도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계 자본들도 자산을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좀 살펴볼 때 이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문제는 한순간에 뭐 어떤 악재는 아니지만 장기간으로 누적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악재인데 올해에도 아직 한 차례 더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4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만큼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본전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 현금화하는 것이 하나의 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하나에도 많은 경제 효과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시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부족하시면은 강연에 오셨을 때 제가 좀 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리니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에는요,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역시나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쭉쭉 내려가기만 하거나 쭉쭉 올라오기만 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많이 해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점 논란이라고도 말하죠.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사실 좋으려면 반도체 가격도 많이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면은 매출, 그러니까 판매량이 증가가 돼야 될 텐데, 사실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진 않았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고요. 대신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격이 올 연말부터 꺾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중국에서 결국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공장을 늘려가면서 공급을 늘려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매출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게 생겼고, 그리고 무역 전쟁이라는 문제도 사실 판매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영업이익을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쏠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세가 20%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쏠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얘들이 매출이 높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세금까지 많이 내버리게 된다면 사실 이 기업들 앞으로 매출이 더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결국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면은 주가가 싼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 더 향후 미래까지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겠지만,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주구장창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파동이라는 게 생겨지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고비도 생겨지게 되는데, 저는 지금이 약간 고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점에서도 파동을 잘 이용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은, 큰 수익보다는 장기로 가져가서 큰 수익 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챙겨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법인세가 많이 낸다라는 것 자체가 매출이 좋은 거긴 하지만은 결국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과 맞물려가지고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가지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으로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조그만 실마리 힌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기적인 대응으로 수익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려거든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좀 매수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3, 4조에 해당되는 기업이 하한가를 갔죠. 그게 바로 카이, 한국항공우주인데요. 10조 원대에 해당되는 수주를 미국 공군훈련기 사업 수주가 무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폭락을 해버리면서 하한가까지 꽂았고요. 그리고 오늘 10월 1일 화요일까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항상 좋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로 통해서 하한가를 가는데도 좋은 기업인가요? 이걸 제가 좀 비유를 조금 해드린다면은
카이라는 이 한국항공우주가 10조 원에 해당되는 그 사업을 원래 진행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걸 따게 된다면 10조 원을 벌게 되는 앞으로 10조 원의 가치가 있는 산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더 많은 극대화되는 어떠한 부가 효과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아주 기대감이 많이 실려있는 내용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을 넣었고 그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 세상,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라는 게 좀 그렇네요.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로 좀 바꿔본다면은 로또 1등이 되면은 야, 복권 1등이 당첨되면 엄청난 당첨금이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로또를 기분 좋게 산 겁니다. 근데 발표날이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발표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탈락했고 나도 복권 당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기업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내 인생은 복권 당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다면은 몇십억의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돈이 생겼겠지만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죠? 뭔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이 지금 당장 저게 실패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결국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또 살 곳을 마련해야 되고 뭔가 탈출구를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길을 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산업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진 않았지만 이게 되지 않았을 때 약간의 기대감이 좀 무너지는 현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라는 것은 우리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도 조금 다뤘지만은 뉴스가 나왔을 땐 이미 팔았어야 하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천천히 사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검색어 순위 1위도 오르기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의 전략은 역시 이렇게 위기라고 느껴질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서 적금에 가입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시니까요. 천천히 모아가신다면은 충분히 올 연말 내년 연말쯤에는 엄청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좋다면은 그 전에도 3, 4개월 만에도 수익권으로 달성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많이 공부 한번 해보시고 한국항공우주가 어떤 탈출구를 모색을 하는지 그리고 산업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서 보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가지 뉴스를 살펴보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중해야 될 때 많은 이렇게 저희 주식 챔피언 영상들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여러분들이 여가를 보내시는 것보다는 저희 강연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소통을 통해서 빨리빨리 발품을 팔아서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6일과 7일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6일 토요일에는 오후 1시에 광명시 평생학습원 3층 304호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 근처에 계시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고요. 10월 7일 일요일에는 오후 1시에 부천 이지스터디 6층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위주로 좀 준비했기 때문에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저희와 소통을 좀 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팔로우 시간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양한 뉴스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뉴스와 함께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만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뉴스팔로우 시간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뚜기뚜기 메뚜기의 뉴스팔로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